그리고 다 같이 단합해서 이렇게 신메뉴 얘기도 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성격도 그러니까 요즘 어떤 일 무슨 주제로 어떤 분들이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 오늘은요. 네. 선 넘는 젊은 꼰대. 젊은 꼰대? 네. 그리고 선 긋는 요즘 MZ. 이제 요즘은 꼰대가 나이 불문이라는 거죠. 궁금해. 이 저희는 이제 근무 시간이 일주일에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이게 쉬는 날에 매일 다르게 다 같이 모이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식을 통해서 다 같이 모여서 제가 살짝의 의견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다 같이 단합해서 이렇게 신메뉴 얘기도 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성격도 그러니까 요즘 어떤 일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약간 너무 근데 막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통을 위해서 회식 자리를 하는 거라서 저는 그래도 매일 하자는 게 또 아니잖아. 가끔 하자는 건데 회식을. 야, 이게 저게 지금 보니까 의견 전달, 업무 전달. 일의 연장이야. 휴식이 아니라. 그 말이 그래서 저거 딱 저런 일의 연장이. 저런 거잖아. 저걸 근무 시간 했어야 되는데 업무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젊은 대표들은 모이면 회식 자리에서 앉아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서 결제해주고 빨리 나와주는 게 이 회식 자리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업무에 도움이 되냐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자주 어차피 만나는데 한 번쯤은 마음이 안 맞는 동료랑도 자리를 해봐야 의외로 이게 협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게 다시 또 업무의 연장으로 올 수도 있고. 예. 근데 이거는 대쪽이님의 의견이 진짜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는 게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속에 담아두고. 근데 참 우리가 어쨌든 계속 일을 해나가야 되고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갈등을 분명히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참 직장 내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하면 굉장히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는 회식이라는 어떤 포장을 좀 해서 밥 먹고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풀리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저도 필요하다고 동의하는데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회식 가는 걸 너무 좋아하죠. 술을 마실 수 있으니까. 오케이, 회식 가는 거는 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감독님이랑도 또 친해져야 되고 또 다른 스태프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분명히 회식이 필요한데 문제는 12시까지만 필요하다. 12시가 넘으면 뭐 형, 막 형 동생 다 되잖아요. 막 말 놓고 막 다음 작품 같이 해요. 막 아무것도 기억 못 해요. 그 다음 날 12시 넘어서 하는 말은 다 헛소리예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나랑 시간까지는. 회식한 건가? 누구랑 먹었는지 누가 있었는지도 기억 못 하니까 필요한 시간까지만 친목을 도모하는 데까지는 오케이. 근데 우리나라 회식 문화 자체가 그 수직적인 조직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회식 자리에서조차도 더 수직적으로 변하는 것 같거든요. 네. 술도 강압적이고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입술에 술이 닿았는데 너는 왜 술 안 마시니? 이런 식으로. 설마 요즘도 저런 게 있어요? 근데 없지 않아요? 비슷한 거 있었어요. 있어요. 어머머머머. 물론 조직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단합에 도움이 되고 친목에 도움이 된다고를 앞서 내세우지만 기본적으로 회식이라는 문화 자체가 강압적인 문화가 더 강요를 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술을 못 해요. 술을 3잔 마시면은 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맨날 밥 먹으러 가자 해놓고 그렇게 술을 먹여요. 근데 제가 안 먹는다고 하면 사람이고. 그거를 너 따라왔으면서 왜 여기까지 와놓고 안 먹어. 와, 좀 문제가 있는 회사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는 안 먹으려고 제가 막 운동이나 뒤에 스케줄을 막 예약을 해놔요. 그러면은 저 이따가 어디 가야 돼요. 이러면 그거 그냥 취소해도 되는 거잖아. 나랑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 회식이 오히려 상하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맞아요. 그 사장님을 위한 우리의 침묵. 주로 팀장님이 술 땡길 때 막 회식하자고 그러잖아요. 알죠. 오늘 약간 우리 불보고 법카를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팀이랑 좀 연관이 있자면 이제 예전에 막내로 있었을 때는 연습하는 거 너무 즐겁죠. 다 같이 막 피땀 흘려서 연습을 하고 이제 연습 다 해가지고 이제 각자 헤어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뭔가
야야, 야 그냥 밥 먹고 놀자. 이거에 있어서는 우리 방금까지 같이 연습했는데, 그러니까 또 나는 이제 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팀원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좀 별개로. 사랑하는 만큼 개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니 저는 이제 들어보니까요. MZ들은 밥을 사주는 게 싫은 것도 아니고 그 상사가 꼭 싫은 것도 아니고 단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의 왜 개인적인 시간을 내야 하나요? 이거거든요. 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단 갈등이 있을 때는 얘기를 해봐야 돼요. 갈등.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한테 같이 이야기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점심 때 좀 좋은 도시락을 주문을 해요. 그리고 약간 좋은 커피를 같이 주문해요. 그리고 그거 마시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게 그러니까 꼭 위라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거부한다 이런 게 아니고 맞아. 평소에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뭐 커피 마시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좀 친분을 쌓아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회식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평생 일만 하고 서로 다른 뭐 얘기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야 우리 회식하니까 이제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되는 거는 너무 건너뛰면서 갑자기 친해져야 되는 거니까 좀 이제 불편한 거죠. 이거 진짜 너무 맞다. 진짜 맞다, 이거. 진짜 맞다. 네. 제가 이제 그 상사들의 입장을 조금 대변을 해보면 이게 말만 걸어도 사실 별로 불편해하는 게 보이는데 사실 평소에 이걸 계속 지속해서 다가가기가 그들의 입장에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회식이라는 핑계 삼아 사실 옆자리에 앉았으니까 술이나 한 잔 이렇게 건네면서 말을 오히려 거는 게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멀뚱멀뚱한 사람한테 야 커피 한 잔 하자 이러면 벌써 딱 표정이 왜 이런 표정을 질 텐데 거기서 이 상사가 나를 위해 다가와 주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일 직원이 많지 않을 거라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식이 감정 교류의 장이라면 그것까지 뭐 MZ 세대로서 뭐 반대하고 싶진 않거든요. 네. 근데 다만 화끈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업무의 연장선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진짜 한우를 사주셔도 친구랑 떡볶이 먹는 게 더 좋아요. 한우를 사주셔도 친구랑 떡볶이 먹는 게 더 좋아요. 진짜로. 한우 좀 센데. 하늘 흔들렸어요. 하늘 흔들렸어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사는 업무를 하기 위해 모인 곳이고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협동과 협조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회식은 꼭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회식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저녁 식사 같은 거는 퇴근 시간 되게 이후죠. 그래도 내가 이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같이 일을 하면서 협동하는 관계라면 그래도 참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는 봅니다. 이 회식은 굉장히 오래전에 공지가 됩니다. 그럼요. 미리 공지한 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먹으면. 네. 회식 자체를 무조건 안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네네네. 이건 쉽게 도출될 것 같은데요. 그럼 회식은 미리 사전에 공지한 상태에서 진행한다. 그러니까 술 땡기는 날 부르는 게 회식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강요하지 않는다. 네. 그게 좀 저는 업무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지금 회사에서 홍보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딱 퇴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새벽에도 그 기사를 쓰고 주말에도 기사를 쓰고 다 쓰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퇴근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카톡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 주말도 상관없이 다 돌아가고 있고 회사에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물론 저도 싫죠. 저도 싫은데 홍보라는 일을 하고 자기가 선택한 일이면 어느 정도 그거는 본인이 감수를 하고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본인이 책임지고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 말은 같은 회사 다니는 근데 이게 선배에 따라 다른 게 어떤 분은 따바가 정말 주말에 미안한데 라고 시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을.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당연하게 새벽 6시에 올려 이렇게 딱 지시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 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본 적이 사실 있어요. 몇 시간 동안. 제가 한마디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일 없어지는 거
웬만하면 10분 안에 봐라, 일 없어지도록. 네, 그런 거 혼난 적이 있어요. 저는. 진짜. 가급적 안 하는 거는 다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박근혜님은 저는 새벽에도 보내요. 저는 새벽에도 보내요. 예를 들면 어떤 일로요? 어. 예를 들면 어떤 일로요? 공부한 거에서 요리 관련된 공부를 제가 밤새 매일 해요. 2시간 동안. 하는데 그거에 있어서 괜찮은 거를 보내요, 애들한테. 이것도 같이 봐. 이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막 새벽 2시, 3시 늦게까지 잘 때도 있고 갑자기 이거를 꼭 그 애들이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때 그냥 보내요. 아, 그 후배들한테 막 도와주고 싶으신 건가 보나. 잘 올라가는 자, 거죠. 보냈는데 이걸 안 봤을 때뭐 화가 나시거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또 스트레스는 안 받으시죠? 그렇죠. 어이구. 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냥 꾹 간직하고 있다가 다음날 업무 시간에 보내주셔야 될 텐데. 근데 새벽에는 그래서 친구들이 무음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양심이 있죠. 12시 넘어서 보내면은 안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다음날 물어보긴 해요. 왜냐면 출근 시간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왜냐면 저는 그래도 알려주겠다고 보내주는 거는 다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나는 알아서 알려주고 있는데 감사해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라서. 저 너무 푼대요. 저 너무 푼대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마음도 이해가 가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카톡으로 뭐가 내용이 와 있어서 일이 안 없어지는 상황이면 이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마음이 스트레스 가죠. 받아. 난 퇴근을 했는데 맞아요. 내 대표님이 뭔가를 보냈어. 확인을 안 하고 싶어야 되는데 안 하더라도 신경 쓰이는 건 이건 스트레스잖아요. 맞아. 막 마음이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하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한 일이면 전화를 하면 전화는 받겠죠. 급한 거니까 해결을 할 수는 있지만 카톡을 보내면 좀 애매하구나. 애매해요. 이게 어쨌든 일로 보내는 건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퇴근 후에 연락을 보내시는 것도 이제 선배님들의 자유지만은 내 개인 시간에 확인을 안 하는 것도 저의 자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그 잠자는 시간만이라도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맞아. 아니 근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응급이나 위기 상황은 연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응급이나 위기가 아니면 몇 시간 후에 해도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는 않으니까. 맞아. 근데 가능한 응급 위급은 전화로 한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네요. 예. 자, 근데 박근님이 지금 이 사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시점에서 제가 궁금한 게 박근희님이 밟아가신 스텝에서 사수는 어떤 사수였는지.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 그렇죠. 아니면 오히려 사수님이 없으셨나? 네, 없어요. 그 아쉬운 갈증을. 왜냐면 셰프 세계에는 여자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건 롤모델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육아도 하고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통틀어서 뭔가를 해서 뭔가 롤모델처럼 막 이런 게 없어요. 그렇네. 그러니까 본인이 느꼈던 그런 아쉬움을 후배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막 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그러시는 마음이 많으시죠. 정보 자체도 네. 저희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 중국에서 공부한 것도 한국에 갖고 와서 다 번역을 해서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이걸 했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참 왜 이런 일 하니까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사람인지. 너무 이해 간다. 이거 진짜. 네, 맞아요. 다 끌고 가시려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얘네 전부 내 다. 새끼다 생각하고 제가 다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네. 예. 그 외과 의사들이 수술하고 맨 마지막에 가장 겉에 피부를 이렇게 수처한다, 꿰매는 거를 아랫사람한테 네가 꿰매. 이거는 굉장히 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막 유학하고 죽어야지 이러면 이제 못 배운단 말이에요. 이제 약간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 거를 그렇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꼰대 입장에서 가르쳐주고 싶어도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고 또 반대로 MZ들이 저는 그거 안 배우고 저 집에 가서 쉴래요. 그러면 빠른 승진이나 이런 것들은 또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거고. 맞아 맞아. 저는 화끈님 같은 보스가 좋아요. 저는 제가 더 올라가고 싶고 내가 남들이 하지 않은 지점에 가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찾아서 할 수 없을 때 내 사수가 이 가려운 곳을 오버해서라도 좀 해준다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시대가 변하고 있는 이 시류에서 옛날의 리더와 지금의 리더가 좀 요구하는 덕목이 좀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은 게 그것까지도 배려해서 해주는 게 이제는 리더의 몫인 것 같아요. 상대에게 초이스를 좀 주는. 맞아. 저는 이제 화끈이님 얘기 들으면서 자신의 일에 대해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후배한테 자신이 업무를 사랑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이해시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로 잘해요.